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반도 평화 모두가 무르익고 있지만 넘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군사적 힘겨루기가 아닌 외교적 해법, 특히 해외 한인들의 민간 외교가 중요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황인성 사무처장이 어제 오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주 동포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남북한 분단이 오래된 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협력을 통해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을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주 한인 동포들이 펼치는 민간 공공외교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미국의 어떤 대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실정에 잘 맞고 또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공공외교를 좀 충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또 민주평통은 연령, 성별,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수평적인 단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자문위원 구성이나 원탁 회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다음 달 2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하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로 연락하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수차례 결실을 맺었지만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한미 간의 지속적인 협조 속에 미주 한인 북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이 최근 워싱턴 DC를 찾으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한 이산가족 화상 상봉 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외에도 대북 타미블루 지원 문제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에 대해서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한미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설 명절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는 별도로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들은 미주 지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재미동포 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신흥생산시장 개척을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17일 한미 워킹그룹 2차 화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한 문제, 특히 대북 제재와 남북 협력 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뉴욕 한인회 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을 거쳐 합동 연설회와 후보자 토론회가 한 차례씩 개최되고 3월 3일엔 선거가 치러집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 특별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 운영 규정을 인준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오늘 공고와 함께 2월 1일까지 5일간 후보자 서류 교부 및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된 후보의 자격 심사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지며 4일부터 15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기호 추첨은 2월 15일에, 21일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 28일에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선거는 3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지며 투표소는 뉴욕 9곳, 뉴저지 3곳, 커네티컷 1곳 등 총 13곳에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매스미디어로 광범위하게 알리는 경우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기자회견이나 모임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앤디 민이 취임식을 마치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례회의. 지난 16일 특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의원에 선출된 앤디 민 의원의 취임 선서가 있었습니다.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New Jersey. 크리스 정 시장 주재로 진행된 선서식에서 민 의원은 펠팍타운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가 내 시간을 이제 내 갖고서는 커뮤니티를 서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 의원이 시의원에 지명된 이후 타운 거주 기간을 두고 시의원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취임식 후 열린 회의에서도 주민의 질문이 있었지만 타운 측은 사소한 오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는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인텐션이 있었고 그런 지열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타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 또 이 타운의 변화, 또 타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어서 합당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민 의원이 시의원에 취임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시의원은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시장까지 포함하면 한인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시의원에 취임한 앤디 민 씨의 임기는 1년이며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재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한국 경기도 화성시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펠팍타운 정부와 한국의 경기도 화성시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위한 합의를 마치고 현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에서 제작돼 공수되며 이르면 올 봄 안에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펠팍 관계자에 의하면 장소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는 펠팍 공립도서관 옆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지난 2010년 10월 세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된 곳이어서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면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이 나란히 서게 되는 세계 최초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펠팍 소녀상 건립 논의는 지난해 8월 서철모 화성시장이 펠팍을 방문했을 당시 논의되기 시작해 펠팍타운 측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16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펠팍에 소녀상이 세워지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미시간 사우스필드, 조지아 브룩헤이븐, 그리고 맨해튼의 뉴욕 한인회관 내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이어 미국 내 5번째가 됩니다. 새로운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 제도로 바뀌면서 미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31일 USCIS는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온라인 사전 등록제 등 H-1B 규정 최종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능력을 우선하는 메릿 베이스로 전환되며 추첨 과정도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학사 학위 이상보다 미국 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지금보다 16% 5,34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추첨 과정도 지금까지는 석사 우선 추첨 후 일반 추첨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쿼터 신청자를 먼저 추첨한 뒤에 석사용 쿼터를 이후에 뽑게 됩니다. 일반 추첨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6만 5천 개, 석사 학위 이상 쿼터 연간 2만 개로 제한됐었습니다. 또 온라인 사전 등록 의무화로 고용주는 4월이 되기 최소 14일 전 USCIS 웹사이트에 회사의 채용 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메릿 베이스 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온라인 사전 등록제는 내년 회계년도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도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0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만장일치 승인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세계 경제 및 금융 발전, 낮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은 이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향후 조정을 결정할 때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밝힌 금리 결정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추가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정책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속도 조절론을 강력히 뒷받침한 것입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5년 연준은 제로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차례 금리를 단행했으며 지난해에는 3월과 6월, 9월과 12월 등 4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이민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데요. 하지만 한 조사에서 뉴욕, 뉴저지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조사기관 월렛허브는 최근 이민자가 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력과 사회 경제 기여,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해 총점을 매겼는데 전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총점 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뉴욕 74점, 뉴저지가 70점으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력이 최고인 것은 뉴저지, 사회 경제 기여도가 최고인 곳은 캘리포니아, 우수인재 유치에서는 델라웨어가 꼽혔습니다. 유학생 부문은 뉴욕과 워싱턴 DC가 전국에서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월렛허브에 따르면 노동력 부문은 외국 태생 이민자가 소유한 기업이 주내 창출한 일자리와 노동 비자 발급 등을, 사회 경제 기여 부문은 외국 태생 이민자와 2세 가구 중간소득과 주택 보유율, 주와 로컬 정부의 세수와 이민자 개인 소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경장벽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이번 주는 전례 없는 한파가 뉴욕, 뉴저지, 시카고 등 전국의 75%에 덮쳤습니다. 이 같은 살인 한파에 시카고에서는 노숙자들에게 호텔 숙박비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뉴욕이론 노숙자들도 혹독한 겨울나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인 노숙자들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없는 자에게 더욱 혹독한 겨울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